3월 답사 주제는 통일신라 단신 기부, 즉 몸이 하나인 기부인데 무열왕릉에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? 비석의 구조도 확인하고 기부와 이수의 기원과 기부의 형식적 특징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태종무열왕릉의 비석에서 기부와 이수가 통일신라 시기에 처음 등장하는 석비이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비신은 어디 갔습니까? 네, 비신은 지금 이 주변에 비편만 발견이 되고 비신은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비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석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. 우선 거북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귀부입니다. 그리고 귀부 등 위에 비석의 몸인 비신이 세워지고요. 그리고 비신 위에는 지붕에 용 모양을 형태를 하고 있는 이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귀부, 비신, 이수 요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신입니다. 왜냐하면 기록이 남겨지는 것이 비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태종무열왕의 그 업적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. 고대인들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신령스럽게 여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비신을 세우는데 하필 거북이와 용을 차용한 이유가 있습니까? 거북이와 용에 대한 상징성이 있지 싶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우리가 거북이 하면 딱 떠오르는 기지 장수입니다. 그렇죠. 장수 오래 네, 살죠. 예. 그렇죠.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거북이와 용을 굉장히 신령시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비석에 이 거북이를 사용한 이유는 중국의 등껍질에 문자를 새긴 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? 예, 한번 자주 봤는 것 같습니다. 예. 각골 문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문화가 이 등 위에 글씨를 새겨지는 것이 이제 등 위에 이 비신을 세우면서 글씨를 비신에 기록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. 자, 그 비신 위에 용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는 용하면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죠. 예, 것을 맞습니다.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신령시했던 그런 모습을 동아시아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북이는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록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용은 이 비의 품격과 그리고 격식을 높이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그러니까 거북이를 통해서 영원함을 추구하고 그렇죠. 용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그리고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좀 더 추가하면 용은 이 비석을 지키는 수호적인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고대인들이 거북이와 용을 이 비신을 세울 때 사용했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었군요. 성악동에 또 다른 기부가 하나 있는데 아주 무열왕릉 기부하고 아주 비슷하죠? 네, 예.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러 갑시다. 예.
상북사기에 성덕 왕릉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 기록에 보면 그 성덕왕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. 754년에 그리고 돌아가신 후 한 17년 후에 이 비석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귀부의 절대 연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 우리가 그 기갑 있잖아요. 기갑 네. 문양 여기는 한번 육각형이잖아, 그죠? 네. 이렇게 육각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면 이거 뭐야? 좀 모양이 그래서 그 7세기 중반에서 7세기 후반에 만들어지는 이 귀관문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나열이 정연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8세기 중엽 이후에 오게 되면 이 귀관문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귀부가 커지면서 굉장히 그 귀갑의 형태가 크게 조성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. 무열왕릉 기도하고 이 성덕왕릉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네네, 때는. 그렇죠. 한번 얘기 좀. 이 지금 태종무열왕릉의 귀도의 모습은 이렇게 그 사슴 모양으로 정면을 쫙 뻗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용두항 용의 모습의 형태의 귀도의 모습은 이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면서 S자형으로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자세의 형태의 그게 S자구만. 네, 그 귀도의 용의 모습으로 바뀌. 그래서 지금 성덕왕 시기부터 그 이전에는 귀도의 모습은 거북이 모습이지만 이 성덕왕 때부터는 이런 S자 모양의 용두형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. 꼬리 모양도 한번 알아봅시다. 네. 지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덕왕릉의 귀부에서는 이 양감이 굉장히 귀부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꼬리 부분이 굉장히 양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태종무열왕릉이나 우리 서학동 귀부에서는 이 꼬리 부분이 양감이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모습. 그런데 이 꼬리는 그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꼬리 부분이 양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표현을 하다가 후대로 가면서 양감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열왕릉에서는 그 기부에 비신을 꽂았던 자리, 즉 비자가 뚜렷하게 남아있고 서학동 기부에도 비신을 꽂았던 비자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성덕왕릉 기부에는 그런 비신을 꽂던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우리 그 비신을 놓는 데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금방 말씀하셨듯이 태종무열왕릉이나 이런 데는 비자를 조성해서 비신 홈을 만듭니다. 그 홈에다가 이 비신을 끼우는 경우고요.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자는 비신의 홈은 없지만 그러나 테두리에 연꽃 문양을 하면서 비신을 놓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별석으로 이 비자를 만들어서 비신 홈을 만들어 끼우는 경우도
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비신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렇게 윤곽선을 만들고 그 위에 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성덕왕릉에 있는 이 귀부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털 안에 비신을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구광동 사지에 오면은 참 애처로운 거북 받침이 두 개가 있죠, 그죠? 네. 너무나 많이 파손돼 가지고 올 때마다 참 애처롭게 느끼는데 어떤 자리에 있던 곳은 이제 원위치를 찾아가서 앉아 있어 참 다행입니다. 고선사지 기부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거의 같은 유형의 기부를 여기시는데요. 우선 이 그 비자를 보게 되면 그 지금 장방형의 비자 형태로 형성이 되면서 높이가 비신 홈이 있습니다. 비신 홈이 형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비신 홈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연꽃 문양이 복면으로 피어 있는 모습에서 그 속에는 보상화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보상화문은 우리 태종무열왕릉의 기부에서 또 이런 보상화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귀관문을 보게 되면 태종무열왕릉이나 아니면 사천왕사지에 있는 기부의 모습에서 그 귀갑의 형태는 육각형으로 반듯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쪽에 있는 귀갑은 조금 더 부드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자로 열십자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, 예.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날개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좀 더 부드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귀관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귀관문에 문양도 변하면서 이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왕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맞습니다. 수가 예, 왕자네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찰에 이 비석을 세울 경우에는 이 사찰에 관련된 기록을 사직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왕과 관련된 기록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왕자가 새겨졌다고 해서 무조건 왕과 관련된 기부보다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고성의 탑비를 세울 때 기부를 많이 조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왕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성의 이 탑비와 관련된 기부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서학동에서 왕자도 그 당시에 조성이 됐는 왕자의 글씨인지 아니면 후대에 추가가 됐는지 그거는 좀 더 긴가민가합니다. 예, 좀 더 연구를 해봐야 그렇죠. 될 것. 작품이 훌륭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우리 사물답사에서는 통일신라 단신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4월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? 기부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답사는 몸이 하나인 단신기부였고 다음 달에는 몸이 두 개인 상신기부를 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더욱더 재밌는 답사가 기대가 됩니다. 네, 저도 꼭 그 답사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